볼륨이 너무 작게 돼 있었나 봐요. 다시 그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어도비 포토샵 버전은 19 버전이고 그 공식적으로는 2018이라는 표시는 표기는 하지 않고 있고요. 옥토버 2017 릴리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들끼리는 2018 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우선 포토샵에 큰 변화가 있던 부분은 이제 브러쉬 기능이 크게 향상이 됐는데요. 브러쉬는 기존에 있던 브러쉬가 이제 아무래도 드로잉이나 이런 데 적합하게 많이 이제 사용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데이트된 기능은 스무싱 옵션이 이제 추가가 돼서 약간 이렇게 떨리는 그 드로잉을 하실 때 약간 이제 움직임이 많거나 하시는 분들도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릴 수 있게 이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공되는 옵션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줄을 당기는 모드라고 해서 좌측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원 안에 그 작은 선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 브러쉬로 그림을 하실 때, 네, 잠시만요. 네, 지금은 어떠신가요? 네, 볼륨을 최대한 올렸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줄을 당기는 모드라고 해서 가운데 원 안에 있는 선을 끌어당겼을 때 그 브러쉬가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도구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획 따라잡기라는 방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브러쉬로 선을 그리게 되었을 때 그 선이 마우스보다 뒤늦게 따라오게 됩니다. 부드럽게. 때문에 그 마우스가 그려진 궤적대로 천천히 이렇게 따라오는 모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획 끝에서 따라잡기. 요거는 앞에 획 따라잡기와 동일하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마우스 커서를 클릭을 하고 계시다가 놨을 때는 바로 거기까지 순간적으로 그려지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대 및 축소 조정은 그 현재 보고 계시는 그 캔버스의 사이즈, 확대 뷰 정도에 따라서 그 스무싱 정도의 값이 이제 차이가 나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좀 멀리서 가장 축소해서 전체를 보실 때는 좀 더 자연스러운 곡선이 값이 적용이 되고, 좀 더 확대됐을 때는 더 좀 더 세밀한 그런 곡선 값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창을 닫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픈해서, 네, 이게 보시면은 그 현재 그 신발 스케치된 그런 그림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원래 채색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채색이 되어 있다고 걸 보실 수가 있고, 우선 브러쉬에서 좌측 상단에 브러쉬 도구를 켜셔가지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갖다 대면은 살짝 이렇게 나타나는 그 작은 그 도움말이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이 도움말은 이번 업데이트에서 이제 추가된 그 간단한 도움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부분은 이제 모든 메뉴마다 이제 하나씩 제공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러쉬를 클릭한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옵션 바에 이렇게 퍼센트를 조정을 하실 수 있는 슬라이더가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 옆에 그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던 네 가지 모드에 대해서 이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거 모드를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무싱 상태는 가장 효과가 잘 나타나는 100% 상태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제가 라이브러리에 저장해 놨던 그 파란색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우선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끝에 갔을 때 그림이 그려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안에서는 움직였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요. 이렇게 끝부분을 가지고 당겼을 때만 그림이 그려지는 걸 보실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 괜찮은 곡선 값으로 약간 흔들림이나 이런 게 반영되지 않게 좀 자연스러운 곡선이 그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기본적인 그림 모드고요. 이렇게 제가 그리는 마우스 커서를 가는 동안에 이렇게 계속 따라오죠, 이게. 그래서 원래 이거를 스무싱을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꽤 이렇게 막 부드럽지 않은 좀 거칠거칠한 곡선이 그려지는 반면에 스무싱을 켜시게 되면 굉장히 부드럽게 라인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위에 있는 선을 덧칠할 때도 꽤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 모드가 방금 설명드렸던 선 따라잡기 모드고요. 선을 끝에서 따라잡는 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켜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끝에 가서 따라오는 모드는 동일하지만 끝부분에 커서를 놓게 되면 바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좀 더 이제 빠르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 기본적으로 값이 켜져 있긴 합니다만 그 줌에 따라서 이 곡선 값이 그 정도가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런 게 그 요번에 업데이트된 브러쉬 스무싱 기능이고요. 또 한 가지 변경된 사항은 브러쉬 매니지먼트가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가 돼서 브러쉬 패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 상단에서 이 브러쉬 화면을 이렇게 예전처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약간 화면이나 이런 구성이 조금 변경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예전과는 다르게 브러쉬별로 그룹화 시키실 수가 있고 그 미리 보기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에서 이 브러쉬 패널, 여기 보시면 윈도우의 브러쉬 패널을 클릭하시면 따로 이렇게 패널로서 떨어져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브러쉬 등을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값을 적용하시는 것이 좀 더 부드럽게 색상을 넣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업데이트된 것은 브러쉬 패널에서 옆에 조그마한 옵션 창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겐 뭐 브러쉬라고 해가지고 클릭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그 일러스트레이터 일러스트 작가의 그 브러쉬를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카일 티 웹스터라는 디자이너의 그 브러쉬를 다운로드 받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팩, 뭐 워터 컬러, 그다음에 드라이 미디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 여기서 그냥 메가팩을 하나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megapack.abr이라는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네, 지금 다운로드가 시작되고 있죠, 이쪽에. 이 파일이 다운로드가 완성되면 지금 브러쉬 패널을 여기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바탕화면에 가서 미리 다운로드 받은 여기 카일 웹스터의 메가팩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 브러쉬 팩이 추가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일 웹스터에. 그럼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브러쉬들이 있기 때문에 뭐 드로잉을 많이 하시거나 하면 한 번씩 참고하셔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그 곡률 펜 도구라고 해서 이제 커브추어 펜 툴이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요. 원래 펜 도구는 직선만 그릴 수가 있고 어, 선을 그린 다음에 핸들을 당기셔서 이제 곡선을 그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어도비 2018 버전에서는 새롭게 곡률 툴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컬러는 잠깐 제거를 하고 한번 펜 툴을 사용해서 라인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펜 툴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커브처 펜 툴이라고 이렇게 있고요. 사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우선 그 패스, 요 펜 툴이 그리는 거는 패스 툴인데 그 상단의 옵션에 패스 옵션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패스에 대한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고요. 컬러도 제가 약간 잘 보이는 빨간색의 두꺼운 3픽셀짜리 패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선을 갖다 내시면 곡선이 자연스럽게 그려지고요. 가운데 포인트를 잡아서 당겨 주시면 부드러운 곡선 값이 그냥 이렇게 유연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각진 부분 같은 경우는 Alt를 누르셔서 당겨 주신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보다 원활하게 곡선을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핸들을 당기는 그런 모드보다는 훨씬 좀 자연스러운 패스를 그리실 수가 있고요. 손쉽게. 잠깐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the shape of the bird. So I'll click once, click again, and then I'll click to drag another anchor point in the shape of the head. 그냥 I'll click 중간중간에 on the 있는 tail 포인트만 더 and then 추가를 click 하시면 again and drag in order 금세 to create this shape. 깔끔한 Now, when I 패스를 click 그리실 down by 수가 the 있게 됩니다. leg, what we get is another curved point. But because I want the shape to change direction here, 네, 이걸 일단 보여드렸고 패스 옵션에 대해서도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예전에는 뭐 두께 조정이 안 됐었죠. 하지만 뭐 색깔은 옵션에서 어떻게 변경이 했을 수 있지만 좀 더 직관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데이트된 내용은 제자리에 붙여넣기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문서를 오픈을 하셔서 문서와 문서 사이에 복사미 붙여넣기를 하실 때 원래 위치에 붙여넣어지지가 않고 항상 문서의 중앙에 붙여넣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부터는 그 부분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서 보시면 파란색과 빨간색의 점들이 이렇게 교차되어서 그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빨간색 부분을 복사를 해서 카피를 한 후 다른 문서에 한번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에디트에 붙여넣기를 하시게 되면 잠시만요. 컨트롤 C를 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문서의 센터 중심으로 가서 이렇게 붙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한 번씩 이동을 해서 정렬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요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에디트에 붙여넣기
특별한 붙여넣기에 여기 보시면 대체가 있습니다. paste in place를 눌러주시면 원래 위치 픽셀 값에 그대로 가서 붙게 됩니다. 때문에 뭐 2차적으로 이동이라든가 픽셀 단위의 조정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그냥 뭐 작업을 금방 완성을 하실 수 있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단축키는 Shift, Ctrl, V로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직접 변경을 해주셔도 됩니다. 요 키보드 숏컷에 가셔서 에디트에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단축키가 잡혀 있는데요. 원하시는 대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변경하신 후 Accept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업데이트된 기능으로는 가변 글꼴이 있습니다. 가변 글꼴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폰트에서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하시고 뭐 원하는 텍스트라든가 이런 걸 입력을 하신 다음에 폰트를 변경을 하셨었는데 추가적으로 그 해당 폰트에 대한 두께와 폭, 그다음에 사선 정도를 따로 슬라이더를 조정하시거나 수치를 입력하셔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여기서 이제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은 지금 좌측 상단에 제가 그림을 하나 띄워놨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이 하나 그려져 있고 VAR이라고 하는 요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실제로 포토샵에 가보시게 되면 문서를 하나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텍스트를 하나 입력을 해놨는데요. 폰트의 상단에 폰트 옵션을 눌러보시게 되면 뭐 다양하게 많은 폰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폰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는 뭐 타입킷 폰트라고 해서 이렇게 TK라고 하는 아이콘이 그려진 폰트들도 있고요. 네, 잘 안 보이시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SVG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냥 이렇게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여기 VAR이라고 좀 보이시나요? VAR이라고 요 폰트를 적용을 하셔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가변 폰트는 VAR 표시가 있는 것만 적용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 폰트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요 VAR 폰트를 적용한 상태에서 이 프로퍼티 속성 창을 쭉 보시면 여기 하단에 이렇게 가변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을 조정하실 수 두께를 조정하실 수 있고 원하시는 대로 굉장히 가는 폰트부터 굉장히 두꺼운 폰트까지 이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폰트의 간의 폭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뭐 좁은 폰트를 하시거나 그리고 사선을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 좀 더 해당 폰트에서 조금 2% 아쉬우셨던 네, 잠시만요. 네, 잡음이 많다고 하셔서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폰트에 약간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조정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뭐 얇은 폰트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좀 극단적인 폰트를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포토샵을 켜셔서 폰트를 설정하신 다음에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요번에 소개해드릴 기능은 디테일 보존 업스케일 2.0이라는 뭐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이제 소개가 되겠고요. 요 기능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환경 설정에서 이 포토샵 환경 설정에서 보시는 디테일 보존 프리저브 디테일 2.0 업스케일 요 기능을 체크를 해주셔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릴리즈 마지막에 된 그 버전은
이 옵션이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을 때는 지금 잠깐 보시는 것처럼 기능은 이런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저해상도의 낮은 픽셀의 이제 이미지인데 요 픽셀을 뭐 2배나 3배 이렇게 뻥튀기 해서 업스케일 하실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실 텐데요. 그럴 때 그 디테일을 최대한 살려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이제 복원을 해주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게 그 기본적으로 그 이미지 업스케일을 했을 때 2400 픽셀로 3배를 키웠고 오토매틱 상태에서 했습니다. 지금 뭐 화면상으로는 크게 뭐 지금 해상도가 낮아갖고 크게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요번에 업데이트된 기능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2400 픽셀에서도 꽤 그 디테일이 살아있는 이미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확대를 좀 해보시면 좀 세부적인 묘사라든가 이런 디테일, 뭉개짐이 훨씬 잘 표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어도비가 좀 포커싱 하고 있는 그런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미지를 보관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또 데모를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를 하나 제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지금 보시면 확대를 했을 때 여기 지금 픽셀이 굉장히 지금 600%에서 픽셀이 굉장히 깨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칠게. 그래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들어가신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여기 픽셀을 제가 2400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창이 조정되는 거는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00을 그냥 오토매틱을 놓은 상태에서 확대를 했더니 픽셀이 굉장히 깨져 보이죠. 하지만 이 샘플 방식을 이 오토매틱을 클릭하셔서 프리저브 디테일 2.0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훨씬 디테일이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오토매틱에서는 굉장히 거칠다기보다는 굉장히 디테일을 뭉개면서 키우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고유의 디테일을 살리면서 스케일이 업스케일이 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400을 해서 OK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미지를 3배를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꽤 퀄리티가 깔끔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미지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1200 픽셀의 이미지인데요. 확대를 했을 때 이렇게 픽셀이 좀 많이 이렇게 깨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토매틱에서는 이미지가 많이 깨지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2400으로 바꿨을 때 엄청나게 뭉개서 이미지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옵션을 변경을 하게 되면 그 고유의 픽셀이 좀 살아나면서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촬영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적으로 수정을 하셔야 되거나 하면 요 향상된 이미지 업스케일 기능을 사용하셔서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은 기능 중 하나는 페인트 대칭 기능이 이제 추가됐습니다. 그 페인트 시메트리 기능이 이제 추가돼서 요 기능도 마찬가지로 환경 설정에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기본값은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에 가셔서 환경 설정에 이렇게 가신 다음에 테크놀로지 프리뷰 요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요 기능 화면에서 Enable 페인트 시메트리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되고요. OK를 누르고 나가신 다음에 문서를 새로 열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말 그대로
대칭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브러쉬 기능입니다. 아까 계속 이제 브러쉬 기능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브러쉬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형태를 좀 바꿀까요? 약간 선을 위주로. 네. 상단에 보시면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이 스무싱 기능 옆에 이렇게 나비 모양의 대칭 아이콘이 하나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원하는 형태로 세로 또는 가로 그다음에 십자 형태로 또는 이렇게 형태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우선 버티컬을 선택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화면 중간에 이 대칭을 대칭을 기준 잡을 이제 선이 하나 있고요. 엔터를 한번 쳐주시고 그림을 그냥 그 기준선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러는 파란색으로 선택하시고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스무싱을 100%로 해서 가장 부드러운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그려보시면 양쪽이 동일하게 아이고 제가 선을 잘 못 그리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선이 그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약간 뭐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해도 이 오늘 설명드린 스무싱 라인이 브러쉬를 굉장히 부드럽게 그림을 그려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꽤 괜찮은 기능 중에 하나고요. 뭐 제가 찾아본 바로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뭐 제공이 됐던 기능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포토샵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그 덧그림을 이제 빠르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 스무싱 기능과 이 시메트리 기능을 같이 사용을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요.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하트를 그리실 때 빨간색으로 중간부터 이렇게 끝에까지 딱 깔끔하게 하트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약간의 팁이지만 레이어를 이렇게 그리시고 패스를 가시면 지금 기준 이 패스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 검은색이 선이 있습니다. 요 그냥 체크를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그림이 없어지고요. 제가 지금 현재 그린 요 빨간색 레이어 그림을 이미지에서 에디트에 가보시면 이미지가 아닌 에디트 창에 가시면 트랜스폼에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워프를 눌러주시게 되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변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 기능을 쓰시게 되면 좀 더 이제 약간 왜곡이 되어 있는 그런 좀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겠죠. 변형을 하니까 더 안 이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 모자 같은데 약간 곡선이나 이런데 이미지 같은 걸 붙이실 때 쓰시면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원하시는 데다가 갖다 붙여 넣으실 때 이렇게 자유롭게 변형. 컨트롤 T를 해서 하는 프리 트랜스폼은 사각 기준으로 변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한계가 많은데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네, 페인트 대칭 기능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는 이제 라이트룸에 바로 접근이 가능한 옵션을 켜셨을 때 라이트룸 포토에 직접적으로 그 이제 접근이 되고요. 포토샵에 가보시면 뉴에 모든 창을 제가 닫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최근 파일이 있고 CC 파일이 있습니다. 그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라이트룸 포토에 있는 사진을 바로 예를 들면 뭐 컴플릿 계정이 갖고 계시게 되면 뭐 라이트룸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모바일에서 촬영하시거나 이런 이미지들을 여기서 바로 불러와서 임포트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제가 브러셔에 넣으려고 사진 촬영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빠른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 이미지에 대한 공유를 하실 때는 우측 상단에 공유 버튼을 클릭하셔서 바로 뭐 라이트룸 포토로 보내시거나 또는 원노트, 이메일, 뭐 스토어에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앱을 추가로 설치를 하셔서 바로 공유를 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네, 일러스트 쪽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는 사실 포토샵만큼 기능이 많이 업데이트가 되진 않았고요. 현재 옥토버 2017 릴리즈이고 버전은 22 버전입니다. 포토샵보다 좀 뭐 3개 정도 앞서 있죠, 버전이. 이번 일러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퍼펫 뒤틀기 도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트웍을 선택하고 핀을 꽂아서 각 부분에 대한 회전이나 변형을 줄 수 있는 건데요. 뭐 직접 한번 해볼까요? 일러스트를 먼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퍼펫 뒤틀기 기능은 포토샵에도 있습니다. 일단 일러스트를 먼저 보여드리고 포토샵 기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아까 제가 열었던 파일인데요. 오픈을 하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네,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고요. 개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박스가 생기죠.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움직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좌측 툴바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퍼펫 워프 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퍼펫 워프 툴 선택을 하시고 개체를 클릭, 그다음에 클릭, 그 관절 부분마다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실제 뭐 강아지가 움직이는 부분을 최대한 유사하게 조정을 해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각 부분을 클릭하셔서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회전을 하실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회전을 이런 식으로 회전을 돌리실 수가 있고요. 고개를 뭐 위에를 보는 것처럼 주인을 쳐다보는 듯이 하실 수도 있고 꼬리를 이렇게 내리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회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뭐 패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실 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거를 뭐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러운 포즈라든가 곡선 라인들을 이제 손쉽게 수정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일일이 이미지를 뽑아내시게 되면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 프로퍼티 속성창이 약간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일러스트가 개체를 클릭하거나 메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상단에 옵션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릴리즈부터는 오른쪽 이 속성창으로 다 이동이 되었고요. 혹시나 이 방식이 좀 불편하시거나 하시면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를 가시면 기본 창 클래식 모드로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을 하시게 되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 상단에 옵션 바가 제공이 되고요. 다시 뭐 기본 값으로 적용을 하실 때는 그냥 원래대로 에센셜을 클릭해 주시면 원래대로 오른쪽에 다 포즈가 되어 있는 그 속성창을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다음은 아트보드. 아트보드는 이번 업데이트에서 이제 뭐 최대 1000개까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제한이 없고요. 1000개까지 작업을
생성하셔서 작업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요. 뭐 아이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작업하시는 곳이 아니라면. 네, 그래서 아트보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쉬프트를 누르셔가지고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게 되었고요. 원하는 대로 이제 이동이 되죠. 아트보드는 포토샵에도 이제 추가된 거는 뭐 당연히 아실 것 같고, 쉬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게 되면 뭐 좌측 정렬이 된다던가 센터 정렬이 된다던가 밑에 있는 뭐 분배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아트보드를 이렇게 하셔서 뭐 바로 정렬을 해 보실 수 있겠죠. 분배까지도 가능하니까. 그러면 깔끔하게 정렬을 할 수 있고요. 뭐 리레인지 옵션 해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그냥 전체 그 아트보드를 재배치하는 뭐 그런 형태도 이제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또 설명드릴 거는 이제 아까 포토샵에 설명드렸던 가변 글꼴이 기능이 있는데, 일러스트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변 글꼴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파일 한번 열어보면 기본적인 원칙은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VAR이라는 그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폰트에서만 이제 사용이 되시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폰트 리스트를 쭉 보시게 되면 여기 굉장히 VAR이 여기 많네요. 그래서 VAR을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 상태에서 패널을 따로 띄우겠습니다. 윈도우에서 캐릭터 타입에 있네요. 타입에 캐릭터를 눌러주시면 이제 따로 이렇게 패널이 나타나죠. 그래서 밑으로 붙여주시고 캐릭터에 가보시면 기존 버전에서 보지 못하셨던 여기 조그만한 아이콘이 있습니다. 가변 폰트 기능인데요. 그래서 가변 폰트를 지원하는 폰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아까 포토샵에서 보셨던 슬라이드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속도가 더 빠른 것 같긴 해요. 벡터 방식이라 그런지. 그래서 뭐 폭이라든가 두께를 조정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선도 조정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좋은 기능이 하나 있는데, 이미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이 일러스트에는 터치 타입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되지 않았던 이 터치 타입 툴을 사용해서 보다 완벽한 그 타이포그라피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됐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키워서 회전을 주신다던가 사이즈를 키운다던가, 또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셔서 제가 저장해 놨던 색상에서 이제 색상을 이제 하나씩 적용해 보는 거죠. 그 폰트 타입을 깨지 않고도 원하시는 대로 이제 색깔이라든가 폰트 등을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꽤 다양한 폰트를 이제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뭐 대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뭐 디자이너분의 뛰어난 감각으로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 꽤 다양하고 멋있는 타이포 작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하나씩 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에 대한 폰트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뭐 이런 식의 폰트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대로 얘만 이렇게 값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폰트에 따라서 이렇게 그 두께나 이런 것들이 제공 안 되는 부분들 가끔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창을 누르면 옆으로도 이렇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거는 이 상태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파일을 저장하셨다가 언제든지 다시 불러와서 재구성이라든가 색상 변경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파일을 저장해서 뭐 다시
뭐 백업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던가 이 개체를 뭐 벡터 상태를 깨셔가지고 그룹 상태를 깨셔가지고 따로 조정하신 걸 남겨 놓으신다던가 하는 작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원하는 대로 바로 변경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러스트에 이제 오픈 타입 SVG 폰트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폰트를 잠깐 이렇게 올린 다음에 마찬가지로 타입 2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요 글씨가 자동으로 지금 추가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환경 설정에 가셔서 이 타입에 가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동으로 그 문자나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옵션인데요. 요걸 체크를 해제하시게 되면 이게 좀 불편하게 레이아웃이나 이런 걸 보실 때 자동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건데 여기 바로 안 들어가고 이제 입력을 직접 하셔야지만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적어주시고 폰트를 키워주시고요. 그 SVG 폰트는 여기 폰트 종류를 보실 때 중간에 보시면 이모지 원이라고 요 벡터 폰트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글리프 창에 이 이모티콘이 쭉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클릭하셔서 여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모지원을 선택을 해주시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벡터 아이콘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표정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하게 뭐 넣으실 수가 있고요. 사실은 이 이모지원은 그 라이선스가 2.0까지는 요 이모지원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까지는 무료 라이선스로 제공이 되었었다가 현재 지금 3.0 기반으로 이제 따로 유료화 시켜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거나 뭐 상업용으로 판매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따로 라이센싱을 확인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개인 작업이나 이런 데는 그냥 충분히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폰트를 사용하실 수 있고 이 기능은 포토샵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아까 전에 제가 그 포토샵에도 그 기능이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잠시만요. 포토샵에서도 기능이 있는 이 퍼펫 뒤틀기 도구가 여기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제가 요거를 닫고 요 창도 닫고 여기 퍼펫 뒤틀기 일러스트 파일로 이제 가져오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 개체만 클릭해서 포토샵에 한번 가져가 볼까요? 좀 넓게 그래서 붙여넣기를 하시게 되면 스마트 오브젝트로 이제 붙여넣게 되고요. 제가 오브젝트만 갖고 와서 이제 배경이 없는 상태인데 배경은 뭐 색깔을 하나 깔아주겠습니다. 잘 보이도록 색을 칠해주고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잠깐 사용했던 트랜스폼의 그 워프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밖에 보시면 퍼펫 워프 기능이 예전 버전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2014 버전인가부터.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메쉬 형태로 이미지가 쪼개지고요. 클릭 하셔서 부분에 관절 부분을 찍어주시고 뭐 큰 기능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움직여 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그 원형 형태 회전에 대한 부분이 따로 그 UI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Alt 키를 눌러 주셔서 그때 당겨 주셔야 이렇게 그 각도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조정을 해 주시고 OK 버튼을 눌러 주시면 여기도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그 변형된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뭐 사용을 해보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스마트 오브젝트 상태에서 이 기능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레이어 상태의 스마트 오브젝트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 표시를 켜졌다 끄셨다 하면 뭐 반영을 시켰다 제거하셨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되돌리기 작업도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진행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기능 중에 이게 지금 될까 모르겠는데요. 그 캡처 CC를 이제 클릭 켜보시게 되면 그 폰트를 캡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다행히 연결이 되네요. 그 캡처 CC라고 요번에 업데이트된 앱을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 화면이 약간 느려서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새롭게 추가된 게 유형과 재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 어도비 제품 디멘션 CC와 그다음에 모든 앱에서 이제 폰트를 찾아 사용하실 수 있게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요 유형의 부분에 폰트를 검색하실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지금 커피 전문점의 마크 요 폰트를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줄 위에다가 폰트를 정렬시키신 다음에 사진을 찍어주시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 캡처 CC가 앱에서 그 폰트 부분을 인식을 해서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지금 화면은 표시가 됐네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손으로 조정을 해주신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 어도비 타입킷이라는 그 폰트 서비스에서 요것과 유사한 폰트를 검색을 해서 이제 유저한테 제시를 해주게 됩니다. 네, 지금 제공이 되고 있죠. 근데 제가 이거 아까 살짝 검색을 해봤는데 폰트가 똑같습니다. 거의 지금 첫 번째 나온 게 실제 이 폰트를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이 업체가. 그래서 보시면은 뭐 쿠퍼 STD 블랙이라는 폰트랑 거의 유사하게 돼서 이 폰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뭐 다른 폰트들도 뭐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게 가장 유사하고 거의 뭐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문자 스타일이라는 형태로 제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해서 네, 창이 뜨면은 저장 위치를 뭐 제 유비 스타일이라는 뭐 폴더에 기록을 해주시게 되고 화면이 아직 안 바뀌었죠. 잠시만요. 전송이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네, 지금 화면이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저장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타입에서 화면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제가 넣었고요. 보시면은 여기 그냥 폰트가 그냥 기본 폰트 아까 제가 제일 마지막에 썼던 폰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 폰트를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지금 방금 추가된 이 폰트 타입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네, 아직 동기화가 안 됐네요. 폰트가. 잠시만요. 이 폰트가 이제 동기화가 돼야만 반영이 되는데요. 약간 좀 딜레이가 돼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그 폰트 스타일이 바로 모바일에서 검색하셨던 폰트가 바로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약간 업데이트에 약간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서 네, 바로 안 되고는 있는데 다른 폰트들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스타일 2로 저장을 했는데 아직 이제 동기화가 안 되네요. 그래서 시간을 좀 기다리시면 이제 동기화가 돼서 이 폰트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뭐 어도비 포토샵과 일러스트에 대한
대략적인 그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메일을 남겨드릴 테니까 메일 주소에다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온라인 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